바로 두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축제와 문화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축제 기획자이시고 어떤가의 대표이신 우리 한기루 감독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맛있는 사진 많이 보여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저는 좀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한글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진 안 올라가나요? 네. 인사 말씀을 하고 계시면 소개는 할게요. 저는 이제 신촌에서 물총축제랑 맥주축제 했던 감독이고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태원 참사까지 겹쳐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불운 또 불행 참 끔찍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도 저보다는 서울에 있으니까 이따 또 나올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지역에서 문화기획이나 도시기획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냥 상상 이상의 고통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은 15분밖에 없다 보니까 아쉽습니다만 한 15시간 줘야 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예. 아무튼 군산에 왔습니다. 예. 제가 군산이 첫사랑 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5년 전인데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0월 29일 날은 죽어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우리 158명의 아이들이 죽었죠. 별이 되었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책임자는 처벌이 될 겁니다. 근데 문화기획, 도시기획 입장에서는 왜 죽었을까? 저는 서울이란 큰 도시도 광장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비좁은 골목길에 비탈진 골목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경찰관이나 행정안전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서울 지도를 봐보세요. 놀 데가 없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클럽에 내려가고 골목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촌은 그나마 박원순 시장님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는데 이따 정치 이야기 나오겠지만 구청장이 바뀌면서 차 있는 거리로 또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달라져도 구청장이 달라져도 문화 정책은 유지돼야 되는데 이런 빌어먹을 정치적인 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 아무튼 이태원은 아마 그 책임자 처벌에 이런 문제 따라서 그럼 이태원에서 어떻게 회복하지? 군산이란 도시가 어떻게 회복되냐 똑같은 질문처럼 이태원도 어떻게 회복될까? 과연 내년에 10월 달에 할로윈 축제 열릴 것 같습니까? 이것부터 물음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정면 승부한 쪽이에요. 어차피 친구들은 놀 거고. 그래서 노는 방식이 뭐냐? 원래 축제가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의 제 나름대로의 명예회복 회복은 뭐냐면 이태원 그 해밀턴 호텔 옆 그 골목길에 돌아가셨잖아요. 다들 죽었는데 그 앞이 4차선 거리거든요. 저는 그 4차선 도로를 차를 막아있는 쪽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념하게 되고 더 많이 나와서 놀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소개는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하고 아까 우리 또 손혜원 의원님하고 겹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지역에서 강의하다 보면 가장 많은 힘든 문제가 이 난감한 질문 이거예요.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 있어야 되냐고요. 제가 20년 전에 강주에서 활동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강주를 지키려고 10년 동안 활동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홍대로 가고 인사도로 가고 신촌으로 와요. 왜? 여기는 배울 게 없으니까. 내가 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도 이왕이면 서울 가서 욕망을 풀죠. 이왕이면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기회라도 많으니까. 근데 지역은 키워주나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이 보장이 안 된다면 다 떠날 겁니다. 근데 지역 성장을 말할 때는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이 문제 한번 해결해야 될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신촌의 물총축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태원 참사처럼 보면은 좀 무서운 거예요. 물총축제는 할로윈 축제보다 더 위험도가 높아요. 미끄럽고 더 밀착돼 있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과연 10만 명 넘는 축제를 기획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할 수 있을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한국 사회 모든 축제 감독들이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하는 행사 중에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행사도 있는데 이건 소방관들과 함께하는 119런이에요. 한 4년 전에도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 때문에 이슈가 많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직 전환을 부르짖었고 시민들부터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끌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축제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죠. 그리고 제 꿈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입니다. 우리 군산이든 목포든 어디서 보는데 축제 감독들을 키우는 학교가 없어요.
한국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라는 중간 민간 중간 경유기관이 있긴 있지만 정말 축제에 미친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예술가랑 축제 기획가가 약간 달라 양상이. 예술가는 자기 작품을 뽐내는 사람이지만 이 축제 기획가들은 사람 모으는 재주가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모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산에서 이따 제안하겠지만 축제학교 하나 만드십시오. 제대로 전 세계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 한국의 흥은 대단하니까요. 참고로 저는 이제 공인중개 자격증 땄는데 왜냐하면 제가 신촌을 바꾸려다 보니까 컨텐츠로만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의 건물주들. 아까 젠트리피케이션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술가들이 축제 감독들이 열심히 활성화시켰어요. 근데 그 결과가 누구 것이냐? 집가 상승만 일으키는 거예요.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대학가 축제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 다녔는데 연세대학교 앞에서 신촌에서 10년 동안 떠가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연세대 나왔냐였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생길까? 그래서 신촌에 이것도 할 얘기 많은데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남대학교 앞에 있을 때도 왜 대학생들 청년들이 서울로 가버릴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더 끔찍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대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예측이 맞다면 100년 그 마이크로 대학이라든지 이제는 4년제 제도권 대학이 우리들의 그 요구나 욕구들을 수렴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따 또 나올 얘기죠. 학교로 이야기 되는데 도시 전체가 학교가 돼야 돼요. 군산이 전체가 학교가 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강주에 있어서 강주의 경험들, 올해 경험. 그래서 이따 또 나올 얘기일 수 있겠지만 강주가 노무현 대통령 때 문화수도 공약을 세웠어요. 근데 저는 강주가 지금 모델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저 같은 기획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수능이 돼버렸어요. 야생성, 창의성, 비주류 기질이 사라져버리니까 고조 그런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5.18 전야제 때 별로 안 갑니다. 예전에 운동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10만 명이 모였어요. 오라 하지 않았어도. 그런 강주의 어떤 그런 스펀지 같은 능력이나 어떤 그 매력들이 왜 사라져버렸을까? 왜 국가의 돈이 들어가면 이렇게 재수 없어질까? 그래서 이런 정신 때문에 제가 신촌에 왔을 때 실험했던 게 신촌공화국이었어요. 신촌은 그래도 대학가고 좀 지성인들이 많으니까 신촌의 공화국, 10,000명의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1억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10,00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토론회에도 만민공동회 참하면 그게 축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 그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이 많았죠.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떻든 간에 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금으로 자주적인 어떤 우리들의 자치공학을 만들어보자. 축제를 만들어보자. 이런 좀 의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지없이 이제 많은 파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신촌공학 중에서 신촌대학교도 만들었고 그 신촌대학교가 제가 말씀드렸던 신촌 전체 캠퍼스다. 연세대 이대가 캠퍼스가 아니라 전체가 신전된 다리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강사고 학생들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학교에서 꿈도 꿀 수 있는 4.16 학과라든지 섹스학과 같은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전, 7년 전입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연세로가 지금 구청장이 국민의힘을 바뀌면서 박원순 시장의 흔적 지우고 전임청장, 문수청장 흔적 지워버리니까 연세로가 다시 차 있는 거리 되면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끄떡없죠. 더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발전이라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보실 것 같은데 지역 활성화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역 활성화의 내용이 상권 활성화니 아니면 관광객 활성화니 아니면 여기 있는 누구니 지주니 아니면 예술가들이니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간역이 안 맞으면 퍼뜨리는 거잖아요.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이라 예전에 간지 선생님이 말했나요? 마을이 곧 지구고 지구가 곧 마을이다고. 이 군산의 활성화에 또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업사이클링 시티를 만들자. 우리는 수제 맥주의 천국을 만들자. 전 세계인들이 함께 하자. 그래서 지구를 염두에 둘까? 전 세계를 염두에 둘까? 한국을 염두에 둘까? 이런 어떤 그 바운더리를 정해지 않으면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 군산은 서울을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배짱과 내용과 지지나 봉사가 있지 않으면 저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성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인구 소멸 많이 말 나오는데 제가 전라남도 고흥 사람이거든요. 늘 뉴스에 나오는 게 인구 소멸 1등이에요. 근데 인구 소멸이 뭐지라는 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면 좋나? 그 많은 도시가 서울이잖아요. 참사가 났잖아요. 그럼 적정 인구란 말이 다 나와야 될 때 아닌가 이제는? 20만 명이 살고 있는 군산이 어쩌면 이 정도가 제일 좋은 도시가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 땅 주인이나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다를 수 있겠죠. 이것도 다른 토론 되는 거죠. 자, 축제의 변화들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아무튼 축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줄 겁니다. 일단 영세 기업들 망할 거예요. 왜? 관공서나 국가에서는 더 안전을 강조할 거니까. 경비, 모든 것들 더 경호 다 따지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축제는 우리 뭐 음악 산업이나 영화 산업에서 많이 공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올 거예요. 코로나 의료 강국이었잖아요. 영화 모든 분야에서 이제 흡수할 건데 한국에 왔을 때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보겠지만 멋진 축제 플레이도 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처럼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연 2,000개 넘는 축제가 있는데 전 세계들이 왔을 때 매력적인 축제 있니? 이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이제 글로벌 축제 되고 또 마찬가지 서울로 또 비교하게 됩니다. 서울은 이미 이벤트사들 자체가 몇십억짜리 축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문화단체들도 내공이 크다 보니까 달라요. 사이즈나 이 스케일이. 근데 군산에서 아무리 축제를 만들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싸우서 이기지 못하면 서울 애들이 가겠어요? 서울이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가상세계라든지 어떤 증강세계라든지 이런 혼합세계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 변화의 속도. 제가 오늘 인천에서 왔는데 인천에 3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10년 뒤가 되면 서울과 부산이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때는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달라질 겁니다. 그때 축제가 어떻게 달라질까? 자, 이것이 거의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최근에 유명한 짤이 돌았죠. 애들 입장에서는 서울 아니면 다 지방들이에요. 대전에 빵집 하나, 해운대 하나, 여수 밤바다. 250개 시군구가 있다 하더라도 애들의 인식 속에서는 지역은 거의 다 지방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방의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드웨어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 정치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4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모든 문화 행정이나 문화 정책이 바뀌어버리는데 이거 큰 난리다. 어떻게 해야 문화재단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군수가 바뀌면 재단 이사장 바뀌고 이거 맨날 반복되는 경험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군산에 큰 어떤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군산 전체를 놓고 서울과 전 세계를 비교했을 때 군산의 어떤 10년 뒤 미래를 설계할 때 누가 들어와야 되지? 이 모임 안에? 그것부터 잘 순수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축제 창의성은 당연한 건데 이게 말로만 해서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요즘 상상이란 말, 창조적이란 말 너무 유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실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새로운 지금 뭐 수제 맥주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잘 됐다고 착각할게요. 예, 잘 될 거라 믿고 있고. 근데 매력이 있었어요. 거기 버려진 그 항구에 그 공장을 활용했었고 무엇보다 군산의 보리를 이용했던 거. 제가 신촌 맥주집 감독이다 보니까 더 자세히 보게 되죠. 제가 10년 전만 해도 수제 맥주, 신촌 맥주집 할 때만은 불어리가 20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0개가 넘어요. 수제 맥주 산업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수제 맥주 시장에서 가장 넘버원이 어디냐 할 때 또 군산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뺏겨요. 제가 아까 신촌에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서울숲으로 가요. 성동구로. 운이 좋았죠. 25개 지자체 중에서 민주당이 한 5개밖에 안 살아남았는데 마침 성동구청장님이 민주당인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하고 뚝섬하고 왕신이 요즘 핫해졌는데 돈도 많아진 거예요. 그 대기업, 무신사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문화적 요건을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홍대에서 쫓겨나고 마포에서 쫓겨나고 신촌에 쫓겨난 사람들이 대거 지금 그 성동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동구는 복받은 도심지죠. 이럴 때 군산에 스카우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스카우트 할 비용이 또 일단 나올 이야기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겠죠.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만큼 예술가나 예술가 단체를 스카우트하는 배짱도 있어야 됩니다. 군산이. 자, 이제 그냥 마무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안하고 싶은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울산 고래축제 감독이었는데 잘렸어요. 그 잘린 이야기하면 또 1시간 걸리니까 빼고 울산도 정말 제가 강주에서 활동했을 때만큼이나 매력 있는 도시예요. 울산도. 아까 말매의 눈물도 있고 고래축제가 열리는 그 자체가 고래가 이미 지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울산과 제가 어제 갔던 인천이나 군산은 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다시 여력이 된다면 바다 대장정을 준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부산. 왜냐면 삼면이 바다인데 정말 바다를 몰라요,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는 언어는 해양이에요. 해양이란 말과 바다란 말 좀 뭔가 느낌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여행 가자, 바다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해양 가자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미 정부의 기구 자체는 해양이죠. 근데 좀 더 친숙한 언어 쓰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우리가 바다 먹거리, 바다의 사람들, 바다의 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시줄 날줄 엮어가지고 한국의 바다 축제를 재밌게 만들어 볼까? 그거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애국인이란다. 애국인을 데리고 와야죠. 자, 일단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질문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끝내야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문화재단이나 도시재생센터가 그 이렇게 예산이 들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일부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예산이 끊어지면 남아 있을지 의문이에요. 너무나 저는 많이 받기 때문에 실망하고 싶진 않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왜냐면 서울에 있는 특정 재단의 그 성북 문화재단인가 막 700대 1 경쟁률 그래요, 막. 그러면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군산이 제가 강주에서 축제할 때도 홍보비는 100배 더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창작비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홍보비에 돈이 쓰는 것도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숙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지금 오늘 비관적 결론 내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의원님 다시 또 오실 거라 믿고 저는 좀 조직화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홍대 사례도 수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이제 한번 3, 40년 됐는데 우리 홍대 앞에 그 공원에서 활동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저도 그 세대니까 정말 잘했나? 홍대 클럽의 문화, 프리마켓의 문화, 이 결과물들이 결국 우리한테 이득이 되었었나?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할 때 됐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15분만 짧단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해주실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의 지역에 대한 삶, 그리고 또 서울에 내려왔던 친구들이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에 대한 이 지역 고민도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한 것 같습니다.